네, 여러 가지 무더위지만 검찰 개혁은 끊임없이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국회 법사위 소속이시죠.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님 모시고 자세한 말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김기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부천시 을입니다. 네. 무더위에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너무 더워요. 날이 너무 더운 것 그러니까요. 같습니다. 밖에 잠깐만 서 있어도 이게 견디기 땀이 어려운데. 흥건하고 네. 진짜 특히 야외에서 일하시는 우리 노동자분들 진짜 각별하게 건강 유의하셔야 될 것 잘 같습니다.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지난 금요일에 이재명 정부 첫 검찰 고위급 인사가 있었는데요. 네. 면면을 보니 상당히 눈에 띄는 인사가 있더라. 네. 그렇죠. 특히 이제 정유미 창원지검장, 네. 그다음에 이영림 춘천지검장 이분들 굉장히 화제가 됐던 네, 분들인데, 화제가 됐던 사람들이죠. 이분들이 이렇게 많이 인사가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이제 그 인사된 거를 보고 그동안 찐윤 라인이라고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고 이런 걸 좀 면밀히 좀 봤더니요. 네. 이번 인사뿐만 아니라 그전 인사까지 포함해서 총 29명이 나갔습니다. 검찰총장까지 제가 대충 좀 제가 세 보니까 네. 29명이 나갔는데 이른바 찐윤 검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나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번 인사에 종결이 된 것 같고 그것이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한 그중에 기존의 검사장이나 고검장으로 있던 사람이 한 13명 정도가 그대로 다른 데 이제 보직 이동이 됐고 네. 그러니까 29명이 나가고 13명 정도가 이동이 됐고 그다음에 새로 32기라고 하는 32기, 33기 두 기수가 검사장 승진을 이번에 했거든요. 32기가 8명 새로 들어왔고 그다음에 33기가 7명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네. 통상은 한 기수에서 검사장급이 한 10명 정도 내외로 나오는 것을 생각하면 32기가 아직 한번 기회는 좀 더 있는 것 같고 네. 근데 31기는 이제 끝난 것 같고 약간 그런 인상이고요. 네.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정유미 창원지검장 그 명태균 게이트 네. 수사가 좀 지지부진했던 그다음에 이영림 춘천지검장은 헌법재판소 예. 납득할 수 없는 이상한 글을 써가지고 그러니까요. 저도 예. 막 거기에 대해서 정면으로 예. 반박하는 글을 썼습니다만 아, 그랬었죠. 네, 예, 제가 예. 페이스북에서 썼습니다. 네. 근데 그 두 사람이 연구위원, 법무연수 예. 연구위원으로 발령됐는데 연구위원이라는 자리는 뭐냐면 보통은 이제 이 사인을 줍니다. 당신 이번에 인사 대상이다라고 하는 말은 네. 좀 거취를 결정해라라는 약간 그런 뉘앙스로 말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것을 결정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법무연수 연구위원으로 이렇게 보통 발령을 내죠. 그 법무연수원의 연구위원이라는 직책은 네. 한직 중에 한직인가 봐요. 그렇죠. 이제 좀 미안한 표현이지만 네. 그냥 끝까지 이렇게 안 나가고 예.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좀 수용이라고 표현 좀 어떻게 되나요? 아니 그러면 네. 굉장히 불쾌하실 것 같고 약간 예. 이렇게 예. 그렇게 해놓는 그런 예. 자리입니다. 뭐라고 적당한 표현이 생각이 잘 안 나네요. 예. 그러니까 그 제가 보기에는 뭐 인사의 뭐 새칭 물 먹었다. 네, 약간 그렇죠. 예. 예. 좌천성 자리 인사. 이렇게 생각되는. 네.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것은 그렇게 윤석열 정부에서 이렇게 핍박받았던 그 연구위원을 있던 사람이 이번에 또 영전한 네. 사람도 있고 좀 그래서 그 자리가 예. 그러니까요. 네. 근데 사실은 그 비상계엄과 내란의 복판에서 검찰 특히 이제 이영림 춘천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에 대해서 재판하는 것이 마치 뭐 굉장히 부당한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한쪽이 치우친 그런 재판이다 이렇게 네. 하면서 형사 재판에 빗대어 가지고 일본의 판사보다 못한 그러니까요. 그런 류의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법 조문도 확인하지 않고 네. 그냥 마타도식 그런 식의 글을 썼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인사 조치가 돼야 된다고 봐야 되고요. 제가 아까 뭐 수용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하면 죄송합니다만은 이렇게 이렇게 좀 좌천성 인사를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그 전에 사직을 했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직을 안 하니 불가피하게 거기로 보직 이동이 된 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 헌법재판소를 향해서 일제치하의 재판관들보다도 더 못하다라는 이렇게 말에서 표현했었죠. 국민적 공분을 네, 그랬었죠. 네. 만약에 정치인이었다면 난리가 났을 건데 예. 그래서 그때 약간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대검 감찰부장, 법무부 감찰관
그때 임명을 한다고 하면서 아마 대검 감찰부장이었을 겁니다. 예. 이영림 검사장을 그때 뽑는 것 아니냐 이런 그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강력하게 저희들이 반발하고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건 뭐 정확히 확인된 건 아닙니다만. 네. 그래서 윤석열 정권이 완전히 끝나기 전에 알박기 인사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까지 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결국 그게 잘 안 돼서 그 검사장 그 인사에 이어서 지금 사실은 검찰총장 자리가 그 공석이고 지금 후보 추천위원회 네, 를 검찰총장 통해서 그 새로 선출이라고 해야 됩니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임명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되겠죠. 예. 네. 지금 검찰총장을 막 서두르고 이러는 느낌은 아니고요. 다만 이제 정부가 처음에 출범할 때부터 검찰총장은 누가 적절할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의견은 좀 이렇게 돌고 이렇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빨리 이렇게 추리고 이러는 느낌은 좀 아닙니다. 왜냐하면 또 이런 것도 있죠. 검찰총장을 뽑아놓으면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물론 이 정부에서는 검찰 개혁을 같이 할 수 있는 검찰총장을 원하겠지만 네. 검찰총장이 일단 임명되면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또 검찰 조직을 좀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역할 이런 것이 부여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검찰 개혁을 하는 데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굳이 검찰총장을 임명할 필요 있나? 차장 체제로 가고 네. 그냥 법무부와 이렇게 의논해서 그러니까요. 검찰 개혁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굳이 그런 네. 그러니까 그 어쨌든 지금 민주당 당대표 경선 중이고 네. 두 분 모두 네. 올 추석 때 귀경길이 아니라 귀성길에 밥상에 얹을 거냐 귀성길 얹으기 이런 고향에 내려가면서 라디오로 검찰청이 폐지됐습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될 거다라고 했는데 네. 굳이 검찰총장을 임명할 필요가 있겠냐. 그냥 상징적으로 공석으로 놔두는 것도 방안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런 얘기도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시스템 하에서 차장이 충분히 사건 지휘도 가능하고 이제 새롭게 수사를 하거나 하지는 않을 거니까요. 네. 기존의 형사부나 공판부 중심으로 검찰이 흘러간다면 굳이 검찰총장이 결심해야 될 것들이 네. 그렇게 많지 않다. 예. 그러면 차장 체제도 괜찮겠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이제 그 공소청이 설립될 때까지 실행은 아마 한 1년 정도 이렇게 여유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조직을 완전히 장을 비워둘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이런 1년짜리 그렇죠. 장을 좀 마지막 고려시대 무슨 마지막 그러네. 그렇게 비슷하게 돼서 예. 그래도 임명을 하는 게 맞지 않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임명을 해놓으면 그 검찰총장이 아무래도 검찰 개혁에 대해서 조직 논리가 또 조직 논리를 발동할 수밖에 없죠. 되죠. 본인도 이제 후배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검찰 예. 출신이다 뭐라도 보니까. 하려고 하거든요. 사람이 생기면 그렇죠. 자리가 생기면. 물론 네. 이제 검찰총장 임명할 때는 검찰 개혁이 동의하고 하는 사람 분명히 임명하겠지만 네. 막상 검찰총장이 되면 예. 또 조직 논리를 그럼요. 대변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검찰 개혁을 위해서는 차장 체제로 가는 것도 괜찮겠다. 상징적으로 검찰총장 1년 비워두는 것도 네. 나쁘지 않다. 그게 또 확실한 시그널이 될 수 있다. 그렇죠. 없어지는 조직이다. 예, 분명히 이건 계획이 된다는 그렇습니다. 시그널이 될 수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서둘 필요 있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이번에 검사장 인사만 하더라도 정성호 법무부장은 굉장히 칭찬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효능감을 주고 있다. 네, 이 내부적으로도 예. 보니까 검찰에 제가 이렇게 좀 알아봤거든요. 예. 좀 취재하셨군요. 예, 어떠냐. 그냥 제가 취재 안 하고 뭐 이게 혼나서 우리 그래서 좀 알아봤더니 예. 이제 거기에 대해서도 보수적, 진보적 이런 검사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네네. 그걸 알아봤더니 대체로 다 아주 훌륭한 인사다 이런 평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예. 문재인 대통령 때 이렇게 좀 잘 이른바 시체말로 잘 나가다가 윤 정권 때 그냥 팽됐던 사람들도 일부 했는데 그것도 전부 다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다 이렇게 선별해서 평가와 검증을 통해서 한 것이고 그다음에 이른바 윤 정권에서 잘 나갔던 사람들은 아예 또 배제시키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근데 다만 특색을 본다면 대검 반부패 부장으로 임명된 박철우 검사장 같은 경우는 완전 특수통인데요. 네. 그런 분들 빼고 그러니까 반부패 부장은 당연히 특수통이 맡아야 되니까 네. 그 외 대부분 그러니까 한두 명 빼고는 나머지는 다 공안이나 형사통으로 네. 배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특수통이 완전히 배제된 검사장 인사고 네. 그렇다면 향후에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지 않는 것, 그다음에 검찰이 개혁해서 공소만 유지하는 그런 청으로 가는 방향 하에
전개된 인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한번 쭉 일일이 잘 모르는 분들까지 예. 그냥 봤더니 다 공안 형사통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근데 어쨌든 그동안 특수부의 만행이 너무 심각했고 이게 검사인지 정치인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정치 검사로서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게 확실하게 좀 정돈된다는 분위기로 읽힐 수는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29명의 검사장, 고검장들이 지금 다 나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나간 겁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번에 인사를 자세히 보시면 고검장급의 고검장하고 차장이 둘 다 하나는 고검장, 뭐 검사장, 차장이 검사장급이라고 하는데요. 그 둘 중에 하나만 임명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비워놨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29명 한꺼번에 빠져나가다 보니까 거기를 다 채우기가 조금 애매할 겁니다. 사람이 없어서요. 그렇죠. 왜냐하면 각 기수에서 검사장을 그 자리를 다 늘린다고 검사장을 막 마구 뽑을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이제 능력이 되고 인품이 되는 사람은 골라서 뽑아야 되는데 비었다고 다 넣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기수를 하나 더 내리기도 너무 레디컬하니까 한 면이 있고 그래서 33기까지 검사장 승진을 하되 둘 중에 하나는 비워놔도 된다고 생각하는 데는 비워놓은 인사 이렇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이제 그 검찰이 상당히 명운을 다했다라고 온 국민이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올 추석 전에는 확실히 검찰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거고 이후에 공소청 그리고 중수청이 어떤 관계로 어떻게 나아갈지 전반적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그 건순정 수원고검장 그걸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네, 제가 봤고요. 제가 한번 그 텍스트 좀 가져왔습니다. 직접 가져오셨어요. 황당해서. 예. 그러니까 인사 예산 제도를 무기로 한 비상식적인 위협이 존재한 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과제는 뭐 이런 류의 얘기. 영원히 달성하기 어려운 신기루 같은 목표일 수 그렇죠. 있다. 그것은 무소불위의 검찰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죠. 인사 예산 제도라는 것은 상권 분립하에서 다 국회가 갖고 있고 그다음에 검사들의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것의 어떤 적절한 권한 행사를 가지고 이걸 우리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게 굉장히 검사 중심적인 그러니까요. 완전히 생각이고 여전히 이런 생각을 검찰에 있을 때 글쎄요. 검찰이 자기가 가장 맞는 이유가 자기가 가장 정의롭다고 생각하면서도 저렇게 정치적인 활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보니까 탁상 공론적 계약이 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진술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던데요. 그게 만약에 이렇게 개혁이 되면 부패 대응 기능이 악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검찰이 늘상 해왔던 얘기입니다. 검찰 개혁을 할 때 항상 반대하면서 부패 대응 기능이 약화된다.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저희가 검찰 개혁하면서 그것은 문제 없이 할 거니까요. 고검장님께서는 이제 가서 변호사 활동 열심히 하시면 염려와 걱정은 내려놓으시고 내려놓으시고 이제 가서 변호사 열심히 하시라고 조언 드리고 있습니다. 그 사실 국민들께서 지금 많은 그 걱정과 고민은 이제 끝난 것 같이 보이지만 여전히 작은 그 꺼진 불도 다시 봐야 되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게 내란입니다. 의원님께서 지난주에 그 아주 유의미한 제보를 하나 받으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내란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더 확인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만은 방첩사에서 지금 정전이 있었다는 거죠. 방첩사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기무사령부나 방첩사 이름이 바뀌어서 여인형 그렇죠. 여인형 방첩사가 군대의 어떤 감청 기능도 아마 하고 지금도 그렇게 할 겁니다. 감청도 하고 그다음에 어떤 정보 수집 이런 활동을 하는 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데가 아마 여러 가지 사정상 만약에 정전이 된다 하더라도 예비 전력을 바로 가동할 수 있게 이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을 거거든요. 군대가 정전된다는 거는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뭐 설령 주전력이 방전된다 하더라도 예비 전력이 바로 가동되게끔 하는 것이고 원래 관청도 그렇게 돼 있는데 군대는 더더욱 그렇게 하겠죠. 그리고 방첩사라는 기능 자체가 한순간이라도 오프되면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어떤 군인들의 동선이나 이런 것도 계속 파악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오프된다. 그 어떤 의미일까? 이게 일단 언제 있었던 일입니까? 글쎄요. 제가 파악으로는 1, 2주 전 정도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규명돼야 될 것 같아요. 보면 그게 이제
방전이 되면 여러 가지 그 자료가 좀 날아가지 않을까 이런 좀 걱정도 들고.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게 예. 정정이 돼서 예. 혹시 내란 지금 수사가 되고 있는데 네. 이게 내란 관련해서 증거가 인멸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예. 저는 사고라고 보기 어려운 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예비 전력이 가동된다고 한다면 예. 누군가가 좀 의도적으로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해봤어요. 그래서 네.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렸던 것인데 예. 그게 의도적으로 된다는 건 왜 의도적으로 할까? 그러면 내란 수사에 있어서 뭔가 증거를 좀 뭐 없앨 게 좀 필요했던가 예.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거는 좀 큰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지금 내란이 끝나서 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했습니다만 전 내란이 계속해서 아직도 지속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특검이 계속 수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방해하려는 세력이 여전히 존재하고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취재하고 수사도 예.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국회에서 좀 따져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방첩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번 내란 관련해서 특히 그 드론 작전에도 방첩 활동을 했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여러 가지의 징후들을 종합해 볼 때 방첩사가 내란에 아주 깊숙이 관여돼 깊숙이 있잖아요. 관여한, 예. 그럼 거기서 아까 여인영 그 사령관이 방첩 사령관이었고 네. 그게 핵심 그 주축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예. 거기에서 뭔가 내란에 대해서 크게 꾸며졌을 것이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 내부에 분명히 자료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그렇습니다. 생각합니다. 방첩사에 예. 우리가 알 수 없는 자료들이 많이 있을 것인데 예. 그 부분에 대한 인멸을 위한 것, 그러니까 전기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인멸하면 뭐 자료가 남는다고 보면 어허. 그러지 않을까 싶어서 저도 뭐 그쪽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네. 그런 의심이 들어서 예. 이거는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 같다.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여기저기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만은 예. 아마 다른 우리 예. 장 기자님도 좀 알아보시면 예, 저도 취재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그런데 다 떠나서 대한민국 군대에서 정전이 된다는 것은 그렇죠. 예,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고 그게 단순 사고라도 그거는 크게 이거는 문제가 되는 그렇습니다. 사안입니다. 예. 근데 그- 단순 사고로 안 보인다는 안 보이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어쨌든 내란 특검에서 네. 관련된 수사를 진행 중에 있는 가운데 네. 전원을 누군가 그러니까 일부러 껐다면. 예. 일부러 끄고 무언가에 대한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다면 이건 예. 엄청난 범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진짜 내란 행위에 버금가는 정말 내란 그렇습니다. 행위라고 저는 예.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사회 곳곳에서 내란 세력이 이렇게 준동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서 예. 그 부분 면밀히 예. 확인을 해봐야 될 것으로 그렇습니다. 생각됩니다. 어쨌든 오늘 저희가 이제 김기표 의원님께서 처음 이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네. 관련해서 저희도 추가 취재를 통해서 네. 방첩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네. 왜 그런 일이 발생한 것인지 누가 주도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네. 것인지 이런 등등에 대해서 국회 국방위 차원에서도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국방위에서도 좀 이게 불러서 보고도 받고 예. 질의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돼서 아까도 말했지만 최소한의 사항이라 하더라도 군대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특히 그렇습니다. 방첩사 아닙니까? 예. 그런데 제가 보기엔 사고 같지는 않다. 사고 같진 않다. 면밀히 좀 확인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엄청난 뉴스입니다. 네, 그건 좀 확인을 예. 정확히 해야 되고 수사까지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네. 이 어쨌든 오늘 일단의 문을 처음 열어 주신 거고요. 네. 이후에 어쨌든 취재 편의점에서 첫 보도를 했기 때문에 관련돼서 아마도 국방부 출입 기자들을 포함해서 국회는 물론이고 다종다기한 루트를 통해서 확인 절차에 돌입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확히 너무-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뭐 굉장히 황당한 일입니다. 만약에 불 꺼놓고 어떤 자료를 그렇죠.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말씀 주신 대로 도감청과 관련된 것이고 네. 특히 지금 드론사 같은 경우 네. 지금 북한과 통모하여 네, 또는 그렇죠. 외환 유치에 해당하는 범죄적 사실을 지금 내란 특검이 수사 중인데 그렇죠. 관련해서 어떠한 내용을 숨기고자 외환죄 했다면 같은 경우는 통모라는 게 반드시 필요한데 통모라는 게 공식적인 라인으로 통모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무슨 북경에 가서 누굴 만나니 중국에 가서 누굴 만나니 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통모는 그런 식으로도 통모가 되니까 예. 그런 증거들이 아마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방첩사에 많은 자료가 있다고 본다면 예. 그거는 면밀하게 확인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다른 거 다 떠나서 외환과 관련해서 내란 특검이 세게 수사를 하고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뭐 정보사가 대만에 가서 네. 뭐 계엄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내기 네, 위해서 그러니까 있었죠. 활동도 있었고 네. 또 몽골 얘기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거기에서 실제로 북한 대사관을 타깃으로 해서 네. 무언가의 모종의 공작을 하려고 했었다고 한다면 네.
뭐 그것도 사실 엄청난 범죄 행위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저 방첩사 그리고 네. 또 정보사 그리고 뭐 드론사 이런 데들이 다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간과하기 어렵다라는 사실 생각이 그 좀 부분에 대한 수사도 엄밀히 돼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정전이 일어났다. 일부러 됐다면 그건 예. 진짜 큰일이니까 그렇습니다. 정확히 확인해야 되겠죠. 네. 더 중요한 문제는 내란이 끝난 줄 알았는데 네. 여전히 지속 중이다. 네. 그게 핵심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뭐 대통령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됐지만 개혁은 개혁대로 하고 또 내란은 내란대로 진압을 해야 되니까요. 그렇습니다. 그 두 가지 과제를 지금 안고 있어서 상당히 뭐 힘도 들고 버거운 면이 있습니다만은 우선 내란 척결이 중요하니까요. 네. 그래서 잘 확인해야 될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추가 취재를 해서 내일이 됐든 뭐 모레가 됐든 계속 끊임없이 취재해서 여러분들께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어서요. 김건희 특검도 좀 여쭤볼게요. 드디어 찾았습니다. 네, 장신구, 예, 장신구를 찾았습니다. 그 오래 목걸이 걸렸는데. 무슨 저기 상품이 뭐라고요? 뭐라? 반 클리프 아펠. 네.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브랜드가 한 3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팔찌도 있고. 예, 팔찌도 있고 뭐 이런 내용들이 브로치, 쭉 있, 브로치도 있고 뭐 많은데 어쨌든 뭐로 가도 진짜든 가짜든 이건 다 거짓말이다. 그렇죠. 예, 빌렸다고 했다가 3년 그렇죠. 만에 모조? 이거는 저 모조품이야, 네. 예, 짝퉁이야 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면피가 됩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게 모조품이면 또 왜 그걸 보관해 놓고 있다가 압수수색을 당했는지 저는 그게 또 그렇죠. 뭐, 그러네요. 모조품이야 버리면 되지. 예, 모조품 걸 왜 보관해서 보관하고. 아주 신주단지 멋이죠. 그것도 오빠의 예. 저기 뭐야 저 친정이라고 그러면 뭐야? 자- 처가 예. 예 오빠의 처가 댁에 있었다는 예. 거잖아요. 예. 그렇단 장모 집에 장모 있었다고. 집에 있었다고는 뭐 그렇게. 건데 예. 근데 그 이른바 통일교 세계본부장이라는 윤모가 네. 건진법사라고 하는 전상배 씨한테 준 것은 명확히 확인이 되는 그렇습니다. 상황이고요. 예. 근데 이제 전상배가 이제 거기서 차단하고 있잖아요. 예, 내가 예. 준 게 아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잃어버렸다. 일단, 그렇죠. 뭐, 예. 잃어버렸다고 예. 전달했다는 것을 부인하고 있는데 일단 통일교 측에서 샀다는 점, 예. 그다음에 전상배까지 전달했다는 것은 다 인정이 됐고, 근데 그게 다리가 끊어졌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네. 저 멀리서 지금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요. 모조품으로. 모조품이라고 했으나 근데 이제 특검에서 진품 여부 감정한다고 하는데 예. 아까 얘기했듯이 모조품을 뭐하러 거기 그러니까요. 그것도 장모 집에다가 갖다 맞습니다. 놨겠습니까? 예. 네. 오빠의 장모. 그러니까 예. 오빠의 장모죠. 오빠의 그러니까요. 장모. 예. 네. 지금 보니까 반클리프 목걸이, 까르띠에 팔찌, 티파니 브로치. 네, 네. 각각 6,200, 1,500, 2,610만 원. 네. 근데 중요한 건 신고를 안 했어요, 당시에. 그렇죠. 500만 원 이상짜리 신고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예. 근데 그 요 행각과 관련해서 그 주목을 끄는 인물이 있으니 자생한방병원에 네. 예, 이원모 비서관의 아하. 부인 예, 신모 행정관 이 예. 사람이 미리 갔지 않았습니까? 예, 스페인에. 그렇습니다. 왜 예. 미리 갔을까? 그렇죠. 예. 가서 샀나? 모조품을 모조품을 사기 모조품을 위해서 사기 미리 위해서 가가지고 스페인까지 미리 가가지고 네. 예. 모조품은 스페인만 파는 모양입니다. 네. 그러니까 진짜 이런 식의 그 지금 8월 6일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네. 관련해서 특검이 압수수색을 통해서 신발도 찾았어요. 네, 예, 260mm라고 발이 상당히 네. 크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건 진짜 큰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그 여성들이 260 잘 주로 키가 174, 5 돼도 한 250 정도 되거든요. 그런가요? 근데 이분은 굉장히 그 정도 키인가요? 저는 직접 뵙질 못해가지고. 그 정도 키는 아닌 것 같은 모르겠습니다. 아, 예. 네. 그래도 260이면 굉장히 큰 굉장히 편인데 큰 큰 발이죠. 네. 예, 여성들에게는. 네. 근데 어쨌든 신발을 여러 개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샤넬 신발을. 샤넬 신발 6개, 7개 예. 발견됐나요? 근데 그걸 왜 안 치웠을까요? 그 오빠네 장모네 갖다 놓을 수도 있잖아요. 모조품이라고. 그거는 예. TV에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신던 거라서 그랬나? 네, 그랬나요? 예. 근데 모조품인데도 예. 오빠의 장모 집에 꽁꽁 숨겨놓은 네. 그 이유를 정확히 저는 알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그 머지않아서 소환 조사를 받게 되는데 네. 핵심은 돈인 것 같습니다. 돈이고 그렇죠. 뇌물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뇌물과 알선수재로 엮어서 수사할 수밖에 없다. 당연히 통일교에서는 이제 세계본부장 윤모 씨의 개인적인 일탈이라고 주장하겠죠. 하지만
그것을 구입하는 과정이나 이런 데서 통일교와의 관련성이 저는 정확히 드러날 것이라고 보고 그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법조인의 시각에서 거의 전달된 것은 입증이 다 된다고 봅니다. 이미 네. 압수에서 드러났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통일교가 뭐 베트남에 무슨 캄보디아에 무슨 사업이 있었고 여러 가지 청탁을 할 만한 일이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네. 취임식에 초청도 해달라고 YTN 뭐 인수 문제도 있었고 그러면 그것 자체로 완전히 뇌물, 알선수재 뭐 이렇게 알선수뢰 이렇게 되는 것 같고요. 그 부분도 그렇고 그다음에 무슨 집사 게이트라고 하는 거 그런 부분도 사실은 엄밀히 보면은 뇌물로 돈이 간 것으로 보이고 그것도 이제 수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결국은 김건희 씨는 다 돈과 관계된 일에 그러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누가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돈에 그걸 참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돈이 꽤 있으면서도 저도 네. 그냥 돈이 되는 것에는 또 예. 참 약간 중독 비슷하게 그렇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MB가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까? 아니 돈이 그 정도 많은데 돈이 그죠? 그렇게 많아도 또 돈이 그립다. 아 그렇습니까? 아이고, 그것도 약간 그랬던 중독인가요? 모르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한다고 예, 합니다. 예. 그래서 모든 것이 돈과 관련된 것에는 개입이 돼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윤석열 정권에서 배후에서 마크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했던 것은 김건희 씨가 아니었던가 이런 정황들이 속속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이른바 로비를 할 때 네. 결국 김건희 씨를 통하는 게 가장 확실하다고 느꼈을 네. 것 같고요. 이 사건도 그것의 맥락이다. 일환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 내란과 관련해서는 김건희 씨가 어느 정도나 관여 개입되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김건희 씨가 주도했다고 봅니다. 내란을. 네. 그러니까 노상원 수첩이나 이런 것에 적혀 있는 것들이 네네. 저는 윤석열이나 이런 사람하고 예. 얘기된 게 아니고 저는 김건희 씨하고 연결이 예. 돼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날짜 택일이나 이런 것까지 다 관여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날짜 택일까지도. 예. 왜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의 그 어떤 행위의 어떤 태양을 예. 보면 본인이 뭔 결정하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본인 이제 술 먹고 좀 쉬고 있으면 옆에서 약간 그런 느낌이어서 예. 김건희 씨가 다 저는 결정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그 증거는 다 드러날 것으로 네. 생각됩니다. 아 제가 어제 대통령실에서 네. 그 대통령실 관계자를 만났는데요. 네. 그 사우나 있잖아요. 네. 대통령실 사우나 네. 2층에 있는 사우나 네. 그거 확인했대요. 아, 예,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만간 어떤 조치를 할 것 같습니다. 아, 예, 그거는 예. 제가 나중에 취재가 되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는데 네. 윤석열이 머물던 2층 집무실 비밀의 공간에 사우나가 확실히 있더라. 한겨레 보도로 처음 나왔는데요. 제가 어제 관련해서 쫙 관저도 물어보니까 아니고, 네. 관저도 아니고 사무실에 사무실에 히노키 그러니까. 건식 네. 사우나를 갖추고 있더라. 그러니까 이제 술 먹고 참 뭐 참 얘기하기가 좀 민망하네요. 많이 네. 민망합니다.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예.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제가 끝으로 꼭 해야 되는 게 있어가지고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기표 의원 후원회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예. 농협은행이고요. 여러분 받아 적으세요. 301-0341-5040-11입니다. 예. 국회의원 김기표 후원회 농협은행이고요. 열심히 하는 의원들 여러분들께서 많이 응원해 주셔야 더 힘을 내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이 더위에 막 그 단독도 하시고 법사위 뭐 국방위 예, 넘나드시면서 활동하고 계시니까 여러분들께서 많이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힘내십시오, 의원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안 찼나요? 네? 빨리빨리 채워야 되나요? 아니 예. 좀 빠르게 채워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좀 민망하시죠? 네. 예. 원래 이런 민망한 거는 네. 진행자 몫으로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자, 의원님 너무 감사하고요. 특히 네. 방첩사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또 좀 같이 좀 취재를 할 수 있으면 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아볼 만큼 알아보고 공유하겠습니다. 네, 예. 너무 충격적인 뉴스여가지고 방송 끝나면 바로 저도 취재에 돌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